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조금 잠잠하나 싶더니 역시나 변함없이 새로운 정부 대책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공공주도 3080이라는 대책인데, 자,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보도 자료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입니다. 이제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기껏 해야지 빌라를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호텔을 개조해서 여기를 공급 물량으로 확대하겠다, 이 정도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라든지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한 5년 정도 내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미리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대구 부동산에 맞추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서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광역시 기준은 있지만 정확히 대구에는 어느 정도 추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3대 원칙입니다. 뭐든지 3개로 정리해야지 또 깔끔하죠. 자, 첫 번째는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 즉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 공유, 즉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더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더 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래 소유자들이라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자,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자,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부 체납이란 것을 완화한대요. 기부 체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거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닦게 되잖아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지음으로써 그런 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것을 기부 체납, 기부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러한 기부 체납 비율을 조금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요거는 아직 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만은 서울 쪽에 있어서는 또 크게 작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최소 7년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게 또 길어지다 보면은 13년, 14년 이렇게도 장기화되기 마련인데 이거를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절차상에 있어서 대폭 간소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새로 지을 땅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만 계속해서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러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명 대장급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공급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획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것들 하나 살펴보니까 입지가 우수한 역 근처에는 오히려 소형 필지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서 낮은 밀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세권 주변은 보통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낮은 저층 주택이라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것들로만 유지되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공공이 주도하면 더욱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미가 당기는 말을 적어 놓게 된 거고요. 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토지주에게는 분담금이 없는 주택을 주고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정착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월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러한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없애는 대신에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으로 또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세 번째는 도시재생 혁신 지구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도 조금은 감이 올 건데, 자,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한시를 두고 신규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개발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하여서 어떠한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은 동의를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기부 체납 제한 등을 두게 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장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역세권 주변이 보통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 있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등을 통해서 역세권 주변의 고밀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 정도 수준이고, 이런 것들 최대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한 4,50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00%라고 하니까 그만큼 높게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일조권 제한들도 조금 상향을 하겠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기존의 경계선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을 현행의 한 2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눈길이 갔던 것은, 이제까지 소규모라고 했을 때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동짜리 혹은 한두 동짜리 정말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에만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제는 재개발 또한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즉,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도 용적률만 상향되면은 언제든지 한두 동짜리로 높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인 지역들이 죽전 내거리 정도가 있겠죠. 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구 지정으로 제안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지정 고시가 되고요. 그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의사를 타진하게 되면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착공 및 입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과정이 이런 사업 추진 의사 타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비슷한 상황인 거고, 사업 계획 승인 다음에 원래는 관리 처분 계획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같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두 단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기간 역시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공공이 주도해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총회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절차 등이 생략되는 통합심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내로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는 미적용. 자, 이런 것들은 원래 서울 쪽에만 해당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이런 것들도 원래 서울 쪽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보다는 서울 쪽에 있는 어떠한 개발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 서울의 집값들이 크게 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울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지방 대도시권, 즉 광역시권 주변에 우리 대구 부동산들도 여기에 맞춰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수입 보장이라든지 현물을 선납한 다음에 정산 방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업이 진행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 새로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 분담금 더 내야지. 왜냐면 너가 가지고 있던 홍보니까 새 거 받는 대신 돈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분담금조차 뭐 1억, 2억 정도 수준이 되면은 기존에 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난 멀쩡히 잘 사고 있는데 여기 왜 뒤엎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돈 내라고 하면서까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업 단지들이 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공공주도하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물 선납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뭐 공공에 맡기게 되면은 너가 일정한 기간 후에 받아가라, 뭐 이런 측면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정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비사업 절차를 살펴보면은 사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가지 절차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짧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다 비슷한 내용들인 거고요. 그 밖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 이런 것들은 택지라고 하는 거죠. 크게 들어온다는 거고, 뭐 연호지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금호지구 혹은 연경지구 이런 것처럼 주변에 혹시 택지로 개발할 만한 것들이 없는가 더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주택 확충, 이러한 대규모 공급이 있기 전에 실제로 시행이 됐던 것들이죠. 자, 공실, 호텔, 오피스 등을 청년주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매입 리츠를 신설하고, 조금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는 분양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간단하게 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총 물량 중에 70에서 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 좀 당연한 내용들이 역시나 있습니다. 자, 공공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더욱 확충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내 소유의 주택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모델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공공으로 자가주택을 가지게 되면은 뭐 일정한 기간 후에 분양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분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비중을 50% 이상으로 또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한 24년도, 25년도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한 24년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이러한 공급이 늘어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추첨제도 또 도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전국적인 투기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투기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투기 수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 이제까지 뭐 하나 발생하면 거기에 걸맞는 투기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성이 많고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정보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제도를 잡고 시작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회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살 건데, 입주권 못 받는다. 그냥 너 현금 받고 돌아가. 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책 발표 이후에 지분 변동이라거나 다세대 신축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 땅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한 개 정도만 나오는데 여기에 건물을 새로 짓게 돼서 다세대를 만들어 버리면 각 호실별로 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입주권을 미부여하고 한 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 공급권은 한 개만 허용한다. 즉 입주권은 한 개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전매 제한도 설정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 제한이 설정되고 입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조합은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재당첨 제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도 한 5년 정도의 재당첨 제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토지 거래를 하려면, 즉 거기에 대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일종의 토지 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만약에 진짜 들어가서 살 게 아니고 투자 용도로 샀다라고 한다면 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격 동향을 점검 강화하게 되고, 만약에 최근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20% 정도 상승한 대상 지역은 또 제외될 거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유형별 주택 공급 가능 물량을 세부 추계한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대 광역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한 5개 광역시에서 이제 한 22,000세대 정도면 사실 정말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때 5로 나누면 한 4,000세대 정도씩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대구의 4,000세대 정도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도 역세권 주변에 소규모로 해가지고 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그 효과가 서울만큼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존 구역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구역 같은 경우에도 새로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디가 지정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 정도 되는 페이지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내용 살펴보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었고요. 가장 핵심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역세권 주변의 개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세권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350m 범위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그려봐도 나름 재미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사실 건축 경기라고 하는 것들은 호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전부터 봤다시피 정부가 주도하여서 거점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부터 뭐 경제가 발전해 왔던 것도 이 거점 개발의 형식으로 광역시들이 잘 나가게 되었고, 광역시와 소도시를 비교했을 땐 조금 양극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개발이 계속해서 광역시 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 주거 측면에서는 계속 대구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측면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모든 부동산 이슈들은 사실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하다 보면은 우리 대구 부동산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틈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은 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만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음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